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저월 대비 1.4% 증가해 경기 회복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관세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 도입이 핵심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3개 노선 가운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 삼성역 노선부터 먼저 건설키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사회이사 의결권을 강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 머물던 양대 증시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전환되며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월 마지막 거래일이 마감 지었습니다.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8%, 1.56포인트 오른 1979.9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제릿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경기 낙관 발언에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기관 매물로 하락 출발한 후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도세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수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31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1,971억 원, 개인이 3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이 2.73% 올랐고 은행과 통신업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전기가스, 의료정밀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3.16% 오르며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사흘 만에 1.46%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6에서 9% 상승 마감했고 키움증권과 유진투자증권, KTB투자증권도 3에서 4% 오르는 등 증권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1%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 하나가 네이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들어 가장 무서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우려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네이버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성장 기대감에 급등하며 단숨에 주가 80만 원을 넘어 시가총액 4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성장성과 최근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결코 고평가된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황제주의 등극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네이버는 28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3.16% 오른 81만 7천 원으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8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초인 지난 24일만 해도 60만 원대이던 네이버의 주가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분 매입 추진설 등에 힘입어 최근 나흘간 강세를 나타내며 19.44%나 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가총액도 26조 9,305억 원으로 뛰어 4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도 5천억 원대로 좁혔습니다. 이 같은 강세 속에 네이버 주가는 일부 증권사의 목표가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네이버 목표가를 제시한 3개 증권사 중 한 곳의 목표가는 이날 종가에 이미 추월당했고 5곳 역시 84만원에서 85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한 상태라 조만간 목표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5곳은 네이버의 목표가를 100만원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네이버의 주가는 과열 상태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증권사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43.9배로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고평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네이버 주가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라인의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라인의 올해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 2012년 4,540억 원 대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 역시 최근 일평균 6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어 연내 5억 명 돌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윤진 대신증권연구원은 라인의 일본 광고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네이버의 연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당분간 4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성장성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권 KDB 대우증권연구원도 네이버를 국내 일반 종목들의 주가 수익 비율과 비교해 주가에 한계가 보인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의 경우 주가 수익 비율이 100배에 달하기 때문에 네이버도 성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주식 수준이나 유통 주식수를 고려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커지는 관심과 몸집에 비해 네이버의 상장 주식수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현재 상장된 네이버의 주식수는 3,296만 3천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장 주식수가 1억 4,729만 9천주, 현대차가 2억 2,027만 주, SK하이닉스가 7억 1,020만 천주임을 비교하면 네이버의 상장 주식수는 적은 편입니다. 반면 외국인 비중은 59.04%로 높아 삼성전자처럼 개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원 IM투자증권연구원은 대주주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급격한 수급 관련 이벤트가 없는 이상 현 수준의 주식수와 외국인 비중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아직은 유통 주식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점검 증권부 주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회복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관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 등 전 분야의 생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특히 소비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소비는 전월 대비 2.4% 증가해 2011년 3월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명절 효과가 사라지는 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 규제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됩니다. 관세 규제에 대한 총량제와 일몰제 도입이 핵심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 따르면 관세 행정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규제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업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통관 규제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또 외국에서 들여오는 공산품을 가격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3년 안에 40개 품목에 대한 수입 원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3개 노선 가운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서울 삼성역 노선부터 먼저 건설키로 했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킨텍스에서 삼성역 노선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 노선과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역 노선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킨텍스에서 삼성역 노선의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나머지 2개 노선은 노선 변경 등 사업 계획을 수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GTX는 지하 40m에서 50m의 건설이 된 터널을 최고 시속 180km로 달려 수도권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사회 이사 의결권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입김이 더욱 세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사회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재 60%에서 75%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이사 재직 연수는 계열 회사를 포함한 10년으로 확대, 계열사를 돌아가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울러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행사토록 했습니다. 강화된 의결권 행사 지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STX 등 대기업의 부실 여파로 지난해 은행권의 부실 채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 채권비율은 1.77%로 전년 말보다 0.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실 채권 규모는 25조 5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7조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 여신과 신용카드 채권의 부실 규모는 줄었지만 조선, 건설 등 경기 민간 업종의 부실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롭게 발생한 부실 채권은 31조 3천억 원으로 STX 계열 2조 6천억 원, 성동 대선 SPP조선 3조 5천억 원, 쌍용건설 6천억 원, 경남건설 동양계열이 5천억 원으로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공공기관이 제출한 이 부실 감축 및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경제부의 김능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에서 승인을 한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2017년까지 455조 원 규모로 억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497조 원보다 약 42조 원가량 낮은 수치인데요. 한마디로 42조 원가량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2017년까지 주요 공공기관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200% 이내로 낮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공공기관 평균 부채 비율은 230%를 넘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비 축소인데요. 공공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 혜택 탓에 신의 직장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복지비 지출이 많은 38개 기관의 지난해 복지비 지출은 총 4,940억 원에 달했는데요. 정부는 이 복지비 지출 규모를 30% 이상 깎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기관들의 직원 1인당 평균 복지비 지출은 지난해 427만 원에서 내년에는 290만 원으로 대폭 깎이게 됩니다. 특히 1인당 복지비가 1,306만 원에 달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던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477만 원으로 3분의 1 토막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부채를 줄이려면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또한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나요? 예, 크게 보면 비핵심 사업을 축소하는 등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인건비 절감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비의 5분의 1을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줄이기로 했고요. 수자원공사는 풍력발전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본사 부지 매각이나 사업장, 복지시설들을 시장에 팔아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업도 대거 매각하는데요.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해외 사업장 내지 부동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들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 방안에 이 공공요금 인상안을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죠? 예, 한전과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이 올해부터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총 3조 8천억 원가량의 추가 수입이 생기고 그만큼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이를 공공기관들은 정부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와 정도만 문제일 뿐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공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서 이대로 놔둘 경우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원가 절감 노력을 최대한 기울인 뒤에야 요금 인상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요금 인상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네.
일단 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예, 가장 큰 걸림돌은 복지비 지출 축소에 대한 노조의 반발입니다. 복지비는 대부분 노사 간 단체 협약 사항이어서 노조의 동의 없이는 감액이 어려운데요. 공공기관 노조는 총파업과 정부 책임자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지비 감축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강경한데요.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가 정상화를 반대하기 위해 연대하거나 정부의 평가를 거부하는 모습은 국민과 멀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노조에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복지비 지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면제해주는 등 해당 기관장에 힘을 실어줄 방침입니다. 부채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 부지 등 자산을 제값에 팔 수 있을지, 또 공공요금이 원가에도 못 미쳐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 없이 과연 부채 감축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김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이 다음 달 26일 문을 엽니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본인가가 이루어지면 3월 26일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보수는 오프라인 펀드의 3분의 1, 온라인 펀드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펀드에 가입할 때 받는 선수 수수료가 없는 대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까지는 판매하면 최대 0.15%의 후치 판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기업들이 지난달 회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2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업들이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12%,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회사채는 지난해 12월 1조 3,600원에서 1월 3조 8,380억 원으로 182%나 급증했습니다. 만기 물량이 적지 않아 차환 발행이 늘어난 데다 미국의 양자 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가 커져 발행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성진 LG전자 가전부문 사장이 올해부터 집중 공략하겠다고 선언한 오븐이 미국 가전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LG전자 오븐이 미국 소비자 잡지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전기 가스오븐 전 분야에서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LG전자 오븐이 전 부문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LG 제품은 첨단 디자인, 기술력, 멋진 조작고와 큰 용량의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T가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고객의 직접 사용 패턴에 따라 데이터, 음성, 문자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데이터 제공량 7개 구간과 음성 플러스 문자 제공량 5개 구간이 각각 결합돼 총 35개 요금제로 구성됩니다.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면 음성 통화는 초당 1.8원, 영상 통화는 초당 3원, 문자는 건당 20원을 내면 됩니다. 약정 요금 할인은 물론 유무선 결합 상품 가입으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